좀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죠? 내가 힘들어 나. 아. 안녕하세요. 지방과 체형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문성준입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전신 마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신 마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전신이 그냥 마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에 아무런 힘이 안 들어가요. 대신에 우리가 기도라고 이제 숨을 쉬는 폐 쪽에 이 관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전한 마취 방법일 수도 있죠. 다만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이 한번 축 늘어져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떤 이제 자극이나 이런 거에도 사실 수술하는 동안에도 반응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계 자체가 혹은 마취과 선생님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폐에다가 숨을 계속 불어 넣어주는 작용이 되겠고요. 지방흡입 수술할 때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국소 마취가 수면 마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혹은 이게 조금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전신 마취로 넘어가게 돼요. 대표적으로는 아주 고도 비만이신 분이나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 쪽을 갖다가 우리가 지방을 뽑고 싶은데, 이 등 쪽에 지방을 뽑으려면은 사실 꽤나 큰 압력을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체중의 무게도 있을 거고요, 의사가 이렇게 가하는 압력의 힘도 있을 거고, 사실 폐가 등 쪽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눌려지는 이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호흡이 좀 안정적이지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당뇨라든지 이런 어떤 병이 있다든지, 혹은 우리가 더욱더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뭔가 조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실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축 늘어진다라는 게 그 호흡근까지도 다 마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면은 이런 마스크가 점점 이렇게 해서 입에다 대고 이제 마취를 시키는 건데, 이걸로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기본적인 이제 수면을 유도하고 환자를 좀 진정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옆에 있는 링거 쪽의 라인을 통해 가지고 사실 근이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투입이 되면서 이제 전신 마취가 되게 되는 겁니다. 원장님,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하고 나서 네네. 옆에서 보호자라든지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계속 깨우는 거를 자지 말라고 네, 계속. 자지 말라고 네네. 그러시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근이완제라는 걸 써요. 근육이 힘을 못 쓰게 쭉 이렇게 늘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 약 기운이 조금 덜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사람이 자거나 하려면은 숨을 쉬는 게 좀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회복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자극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뭐 그 약효가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자기 이제 폐나 여러 가지 근육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일단은 해야 되는 가급적하면 좋죠. 왜냐면 이게 비단 뭐 이렇게 폐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뭐 식도라든가 이런 쪽에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식도에 있는 뭐 음식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게 폐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흡인성 폐렴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근육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아무래도 자극을 줘서 올바르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신 마취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신 마취의 장점이라면 일단 첫 번째는 수술하는 사람은 너무 편해요. 왜냐면은 움직이지도 않고 편안하죠. 가만히 있으니까. 수술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단은 어쨌든 상당히 안전한 마취입니다. 마취 원장님이 전체적인 몸 상태를 갖다가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한 마취라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면 마취나 국소 마취보다는 전신 마취는 우악 이러면서 회복하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도 뭐 좀 통증이나 이런 거 더 느끼시는 것 같고,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 폐하고 이어진 이쪽에다가 어쨌든 이렇게 튜브를 하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이 끝난 뒤에 이제 목 같은데 이런데 이제 좀 이물감이라든가 통증을 느끼시는 이런 불편감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나 그냥 편하게 자고 싶은데 사람들이 계속 깨워대고 하니까 좀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신 마취가 통상적으로 다른 마취보다 금식 기간이 또 길죠.
만약에 수술이 오래 가야 되는 수술이라면 소변줄을 넣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마취입니다. 악성 고열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신 마취로 인해서 뭐 이제 위험에 처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짧게, 완전 길게 말고 짧게 전신 마취를 하다가 좀 환자가 큰일이 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이제 악성 고열증이라는 게 있어요. 특이 체질이신 분이 이 마취제하고 이제 일종의 약간 알러지 반응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 자체에서 체온이 막 올라가면서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조금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아주 특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보고되고 있기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좀 동남아시아나 이쪽 인종에게서 확률이 좀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확률만 놓고 보면은 거의 그 지나가다가 그냥 벼락 맞을 정도의 확률이거든요. 어쨌든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 막아줄 수 있는 약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단트롤렌이라는 약이 있는데 구하고 싶다고 구하는 게 아니라 희귀의약품센터인가에서 이게 상당히 고액을 주고 사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해놓고는 있는데 유통기한이 좀 짧아가지고 또 사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지만 사야겠죠. 지금까지 지방과 체형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문성준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